안녕하세요. 20세기 소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번에 소개시켜드렸던 창간호 69년 1월호에 이어서 그 다음 달 69년 2월호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창간호와 마찬가지로 이번 2월호도 다른 소년중앙에 비해서 사이즈가 좀 특대호에 속합니다. 여기 보시면 다른 소년중앙을 이렇게 비교해보면 사이즈가 확연히 크죠. 그리고 지난번처럼 여중생 누나 그리고 초등학생으로 보인 학생들이 표지 모델로 되어 있고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이라면 지난번 창간호는 중간중간에 이렇게 페이지가 떨어져 나간 낙장이 없었는데 이 2월호는 아쉽게도 중간중간에 가위로 오려 나간 낙장이나 찢겨져 나간 곳이 있어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첫 번째 장에는 어린이 시럽, 어린이 감기, 설사에 좋은 슬신 시럽이라는 영진약품의 광고가 있고요. 두 번째 페이지에는 르누아르의 책 읽는 소녀라는 그림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오기스트 르누아르 1841년부터 1919년 프랑스의 대표적인 인상파 화가, 가난한 재봉사의 아들로 태어나 어릴 때는 도자기 화공으로 일하다가 그림 공부를 시작하였고 주로 인물화를 그렸는데 부드러운 선과 밝은 색조를 다루는 솜씨가 뛰어났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로 가면 칼라과학, 동굴의 신비, 우리나라에 있는 환선굴, 고시동굴 등 동굴에 대한 기사가 나와 있네요. 쭉 넘어가서 여기는 즐거운 우리 집, 지난번 1편이 청와대에 있는 박 대통령 가족에 대한 기사였다면 이번에 두 번째 소개시켜드리는 가족은 인류 역사상 37번째 천재로 등록된 김웅용군 가족에 대한 기사가 나와 있네요. 저도 이 김웅용 군에 대한 이야기는 얼핏 듣긴 했는데 이 기사를 보고 인터넷을 통해서 검색을 해봤는데 이 두 어머니 아버지께서, 아버지는 건국대학교 교수셨고 어머니는 이화여자대학교 교수셨다고 하시네요. 그런데 이분이 어릴 때 이미 외국어,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일본어 4개국어를 했고 또 미국에 가서 유학도 했었고 또 나사에서 근무를 했었다고 하는데 검색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이 부분이 지금은 굉장히 좀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하네요.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소년천재 이 김웅용군에 대해서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아마 재밌는 사연들이 있습니다. 예, 나중에 한번 검색해 보시면 아시게 될 거예요. 네. 그쯤으로 넘어가고요. 그리고 목차가 있고요. 이거는 우정의 구름다리라 그래서 (1월 8일) 제316차 판문점 회담을 취재한 판문점 기자단 일행은 비무장지대에 자리잡은 자유의 마을 대성동 어린이들에게 홍정철 당시 문화공부부 장관 선물인 소년중앙 창간호와 태극기를 전했다. 홍 장관은 이 어린이들에게 앞으로도 매달 소년중앙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했다.
홍종철 문화공고부 장관. 아마 이분도 홍씨고, 이 소년중앙 창간하신 그 중앙일보사의 사장님도 아마 홍씨죠. 그리고 그 고 이건희 회장님의 부인이 홍나희씨고, 아마 이 홍씨 집안 아마 같은 집안 사람이었을 거라고 추정이 되네요. 이 소년들에게 창간호를 하나씩 줬는데, 야, 이분들은 아마 이걸 지금도 갖고 있었으면 큰 보물일 텐데 그 당시에는 몰랐겠죠. 그리고 이 중간은 낙장이 된 것 같아요. 아폴로호에 대한 기사인데 이 증관이 아마 낙장이 된 것 같아요. 계속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 뒤편은 이 지난번 창간호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아폴로 11호가 달에 착륙한 걸로 계기가 돼서 인간의 달 착륙, 그리고 그 이후에 앞으로 미래에 달 기지를 건설하는 것에 대한 상상도, 그리고 그 계획에 대해서 이렇게 기사가 쭉 나와 있네요. 그리고 달의 기지를 건설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 등에 대해서 쭉 기사를 실었습니다. 그리고 코르겔 피아노 광고, 그리고 평화유지공업 주식회사의 불소 치약에 대한 광고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달 기지에 대한, 달에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기지에 대한 기사들이 쭉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 모나미 그림 물감에 대한 광고가 있고요. 그리고 지난번에는 창간호에서는 인류의 의류, 복장에 대한 변천사가 쭉 나와 있다면, 이번 2편에 눈으로 보는 세계의 역사는 교통수단에 대한 발달사를 쭉 나와 있네요. 통나무를 이용한 바퀴부터 시작해서 로마 시대 전차, 대항해 시대 범선, 가마와 마차, 그리고 중기기관차, 자동차, 유람선, 여객선, 헬리콥터, 비행기에 이르기까지 쭉 인류의 교통수단, 이동수단에 대한 발달 과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달려라 힘차게, 소년중앙 주최로 지난 1월 4일, 5일 이틀 동안 서울 효창운동장 링크에서 제5회 전국 남녀 국민학교대항 빙상 경기대회가 열렸다. 이번 대회에는 치열한 열전 끝에 서울 은석교 남자부, 강원도 홍천교 여자부가 각각 우승했다는 기사가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잘한다, 인천 창영국민학교에 대한 기사가 있네요. 1908년에 개교한 인천 창영국민학교는 6,874명의 어린이를 갖고 있는 유서 깊은 학교이다. 전교생이 6,847명입니다. 대단하죠? 지금은 얼마나 될까요? 한 학교의 전교생이 대략 2,000명이 채 안 될 것 같아요. 지금은 거의 초등학교 한 반에 한 20명 내외일 거예요, 아마. 6,874명, 47명, 대단합니다. 네, 이 인천 창영국민학교에는 의장대와 또 휘타대라 그러나요? 네, 이 악기를 다루는 휘타대가 되게 유명했던 것 같아요. 그 창영국민학교 휘타대와 의장대에 대한 기사가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 가난을 이긴 소년 두 번째 이야기는 강원도 속초시의 중앙국민학교에 올해 졸업한 김재수 군과 홍명선 군은 단짝 동무이다. 명선이는 어렸을 때 소아마비를 앓고 불행히도 다리를 못쓰게 됐다. 재수는 이 요새 나는 명선 군을
세발 자전거에 태우고 같이 학교를 다니기를 6년. 6년을 같이 불행한 친구를 위해 세발 자전거를 밀어준 재수군의 사랑은 중학교 입학 시험장에서 더욱 눈물겹게 피어났다. 본문 132페이지를 보자. 네. 소아마비로 인해서 다리를 쓸 수 없는 친구를 위해서 이 휠체어를 대신해서 세발 자전거에 친구를 태우고 등하굣길을 도와준 사연이 실려 있네요.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요. 나라의 동맥 고속도로. 지난 12월 21일 개통된 서울과 수원, 서울과 인천 간의 고속도로는 근대화에 발돋움하고 있는 우리 결의의 젖줄이며 동맥이다. 서울 수원 그리고 서울 인천 간 고속도로 개통에 대한 기사가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를 한눈에 고속도로 개통을 기념해서 다른 나라의 고속도로에 대한 사진과 설명이 들어 있습니다. 여기는 독일의 아우토반도 있고요. 이탈리아의 관문 성 버나드 터널로 뻗는 이 특수도로는 알프스 산을 가로지른다. 이런 기사들이 있네요. 그리고 그림 삼국지가 실려 있고요. 태소가 된 유비, 떠돌이 여포, 그리고 새 연재 소설 햇볕 내리는 뜨라. 쭉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곧고 바르게. 그리고 국사 이야기, 우리나라의 명절에 대한 기원에 대한 기사가 실려 있습니다. 고구려 벽화도 나와 있고요. 또 해원 신윤복의 풍속도, 단호의 창포의 머리를 감는 민속화가 실려 있네요. 그리고 단원 김홍도의 씨름도도 실려 있고요. 우리나라 민속 놀이에 대한 그리고 고유 풍속에 대한 기사들이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 새 연재 명랑 소설 세계에서 제일 억센 소녀, 아스트리드 린드그렌의 말괄량이 삐삐예요. 이렇게 보니까 말괄량이 삐삐 소설이 실려 있습니다. 어릴 적이 말괄량이 삐삐는 TV에서 진짜 재밌게 봤었죠. 힘이 무지무지하게 세죠. 막 말과 차를 막 들어 올리기도 하고, 말도 안 되는데 당시 어린이들한테 진짜 재밌게 인기가 있었던 그런 외국 드라마였었어요. 쭉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닐슨 씨라고 하는 TV에서 원숭이도 있고요. 뒤죽박죽 별장이었던가요? 말괄량이 삐삐가 살던 그 별장 이름, 집 이름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쭉 많은 좋은 글들이었지만 우리는 읽지 않았던 많은 좋은 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재 소녀 만화 명화의 소원, 미네니 씨가 그린 어린 소녀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그림체네요. 여기 미네니 씨라고 되어 있는데, 보면 이런 그림체를 그리신 분들이 황수진 씨나 그런 분들이 기억이 나네요. 이런 소녀들 취향의 만화를 그리신 만화가들이 있었죠. 그리고 새 미국 어린이가 하느님께 드리는 편지. 이건 아마 미국에서 있는 그런 단편 짧은 만화를 삽입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스타인바 피아노 광고가 있고요. 소년중앙 아카데미, 지구의 탄생, 지구 탄생에 관한 설명을 넣은 그런 컬럼이네요. 이런 것도 참 유익한 기사들인데 읽지는 않았죠. 그리고 컬러로 인류의 기원에 대한 쭉 연대별로 자료들이 있네요. 석탄의 산물, 석탄을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 여러가지 뭐 레코드판, 그리고 뭐 유리병, 생각보다 꽤 많은 것들이 있네요. 그리고 미국 만화가 실려있네요. 뽀빠이도 있고요. 그리고 아까 나왔었던 앞에서 계속되는 고속도로에 대한 기사도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경부고속도로는 개통이 안 됐던 것 같아요. 일단 1차적으로 서울 수원, 서울 인천 간 고속도로가 먼저 개통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년 김유신 연재 역사소설, 지난번 창간호에 이어서 계속 연재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베스타제 소화제 광고, 종로 피아노사의 피아노 광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닭도 지압 모이 긁어먹는다, 속담풀이에 대한 글이 실려있네요. 그리고 아까 이 소년을 보라, 세발 자전거에 꼽힌 우정, 소아마비에 걸려서 다리가 불편한 친구를 세발 자전거에 태워서 등하굣길을 같이 한 친구에 대한 자세한 기사가 이어서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 앞부분에 칼라로 실려 있었던 동굴의 신비에 대한 기사도 여기 같이 실려 있고요. 혜태 밀크 초콜릿에 대한 광고, 그리고 개구장이 강아지 스캠프 만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숨은 그림 찾기도 있습니다. 연재소설 방울아 씨와 안톤, 쭉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소림의 꼬마 요술장이 연재 만화 2회, 피아노 공부가 의외로 많네요. 여기는 제일교포가 운영하는 캐시타임 피아노, 지난번에 창간호에도 실렸던 그 피아노 광고가 있네요. 그리고 세계 명작 동화 셀머 라겔레브의 진홍새, 그리고 지난번에 나왔었던 연재동물 만화 차돌바둑이, 여기서는 진진돌이 대령을 따라서 그린벨의 부대에 입소를 해서 훈련을 받는 과정이 실려 있습니다. 진진돌이가 여기는 대령으로 나오네요. 그리고 이 차돌바둑이는 이제 훈련병으로 그린벨에 입대를 합니다. 근데 이 부분 신체 검사를 하는 이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진진돌이 1회에 나왔던 내용하고 똑같아요. 보면 키를 재는데
너무 세게 내리쳐서 혹이 생겨가지고 키가 뭐 늘어났다거나 뭐 몸무게를 다는데 저울로 달지를 않고 그 옛날 추루된 이런 저울로 달아서 관으로 달아서 뭐 키로수로 나타내는 거. 그리고 뭐 보고품을 받았는데 누군가가 모자를 훔쳐가서 신진도리도 화장실에서 나온 사람 모자를 훔쳤더니 그게 바로 다름 아닌 부대장의 뭐 모자였다. 뭐 그런 에피소드는 똑같아요, 진진도리하고. 근데 아쉽게도 마지막에 한 장이 찢어졌네요. 그리고 1000년 전에도 제트기가 있었다. 아틀란티스의 전설에 대한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뭐 그런 미스테리들은 뭐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나와 있죠. 뭐 1000년 전에 황금으로 된 모형이 있는데 비행기 모형 똑같은 걸 봐서는 고대에도 비행기가 있지 않았나, 뭐 그런 다큐멘터리들이 있었죠. 그리고 산마을봄이라는 시가 있고요. 홈즈의 탐정일기, 뭐 수학 문제를 응용해서 나왔던 홈즈의 탐정일기도 계속 연재가 되네요. 2월호에도. 쭉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표지가 칼라로 되어 있었던 소년 박무수 2회 만화가 여기 실려 있고요. 신동호 화백님의 소년 박무수. 지난번에 홍길동과 호피가 아니라 호피와 차돌바우? 호피와 차돌바우였더라고요. 보니까 그 만화 제목이. 유튜브에도 그 홍길동전이라든가 호피와 차돌바위라는 그 만화 애니메이션이 유튜브에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찾아서 보시면 재밌을 겁니다. 요즘 보니까 유튜브에 없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뭐 태권브이, 뭐 스페이스 건담브이 같은 애니메이션도 유튜브에 쉽게 찾아볼 수가 있더라고요. 옛날 만화 영화나 영화도 요즘에 보니까 재밌어요. 그리고 소년소녀 그림국사 책 광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허버트 G 웰즈의 우주전쟁도 2회가 지금 실려있네요. 1회에 이어서. 이 우주전쟁에서 외계인들은 나중에 뭐 아시겠지만 지구에 있는 바이러스에 면역이 안 돼서 스스로 자멸하고 말죠. 꽤 신빙성 있는 스토리 같아요. 그리고 김기백 화백님의 오또기 만세 만화가 실려 있고요. 이 만화체는 나중에 보면 요술공주 보배인가요? 그 만화를 본 기억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림체가 굉장히 낯이 익어요. 그리고 플루타크 영웅전 줄리어스 시저에 대한 이야기가 실려있네요. 갈리아 원정. 나중에 블루투스 너마저도 해서 암살당하는 과정까지 쭉 실려있네요. 그리고 연재소설 슈오리 기운을 내라. 여기도 낙장이 있네요. 좀 아쉽네요. 그리고 재밌는 숫자 요술. 그리고 이야기 한국사 충신 정몽주. 그리고 속담 의학사전 방귀 끼고 성낸다. 그리고 소년조항 뉴스. 돌아오지 않는 다리를 건너 푸에블로 승무원 자유의 품으로. 중학교 입학 추첨 2월
5일 6일날 중학교 입학 추첨이 있었고, 물레방아를 민속 자료로 경주에 종합박물관이 세워져, 그리고 소년유망 주최 국민학교 빙상경기대회, 이런 짧은 뉴스들이 실려 있네요. 그리고 중동 지역의 먹구름, 팔레스티나, 소련과 미국이 중동 지역에서 대리전을 치르고 있는 양상이라고 기사가 쓰여져 있네요. 그리고 알아두면 편리한 이진법. 이 당시에 뭐 이런 십진법이나 이진법에 대한 기사가 있었네요. 그리고 글짓기 교실, 그리고 영양제 광고가 있네요. 에비오제, 그리고 3표 타이즈, 3일표 양말 제조원, 새 연재 탐정소설 슈버튼 대령의 시계, 소설이 실려 있고요. 그리고 삼엽 피아노사의 마인바 피아노 광고. 이건 국산 피아노는 아닌 것 같고 수입 피아노를 판매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린이 학습생활, 어머니 교실, 어머니들이 방학 중에 아이들에게 어떻게 학습을 시켜야 되는지에 대한 안내서가 실려 있네요. 쭉 거의 이제 끝부분에 다 와가네요. 몇 페이지가 더 있는데 이 부분은 또 낙장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좀 아쉬운 감이 있고요. 마지막은 새 것은 좋은 것이다. 지난번에 실렸던 광고가 똑같은 롯데건 광고가 실려있네요. 이번 2호로는 지난번 1호로보다 조금 짧은 감이 있는데 제가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서 그런 것 같아요. 주로 이 2호로의 큰 주제는, 하나는 아폴로 계획의 당시에 이제 꽤 세계적인 큰 이슈였겠죠. 달 착륙에 대한 거고, 국내의 큰 이슈는 이 고속도로 개통이었네요. 수원과 인천, 서울을 잇는 고속도로 개통이 큰 이슈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이번에 세 번째 시간 소년중앙 69년 2월호에 대한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